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어제 메타버스를 타고 강원 지역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보수의 색깔이 비교적 강한 춘천을 찾아 춘천의 명소라고 불리는 명동거리를 찾았는데 여기가 춘천이 맞나 싶을 정도로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어서 이재명 후보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이 정말 춘천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야말로 대박이었습니다. 이곳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을 겨냥해 맹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수하지 않고 희망을 만들어갈 후보 누구인가? 우리는 미래를 향해 가야 한다. 국정에 대해 알지 못하고 모르면 점쟁이한테 물을 사람한테 이 나라를 맡길 수는 없다 라고 윤석열을 겨냥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절한 편가르기, 보수 우익 포퓰리즘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정치의 가장 큰 역할은 통합이다. 가난한 자나 부자나 시골이나 도시나 지방이나 수도권이나 서로 손잡고 존중하고 기회를 나누고 함께 살아야 한다. 과거 군사정권이 자신들의 지배 토대를 튼튼히 하겠다고 경상도와 전라도를 갈라 싸움을 시키고 한쪽에 이익을 줘서 권력을 유지했다. 다시 또 분열의 정치가 시작되고 있다. 남녀 편을 갈라 한쪽 편을 들고 한쪽을 공격한다. 나라를 갈갈이 찢으려고 하는 것인가? 분열의 정치를 하는 퇴행적 정치 집단에 여러분들이 철퇴를 내려달라. 분열하면 안 된다. 분열하고 아파하면 갈등의 원인을 제거해야 하는데 아파하는 청년을 활용해 아픈 상처를 더 긁어서 고통을 주며 이익을 챙기는 것이 사람이 할 일이 아니지 않냐. 심판해 달라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귀중한 안보를 자신들의 개인적 정치적 목적을 위해 훼손하는 사람들이 있다. 국가안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략적으로 활용하면 안 된다. 북한의 선거 때 필요하다고 총을 쏴달라고 돈 주겠다고 제안한 집단이 누구였냐? 국민의힘이 이름만 바꿨을 뿐이지 한반도 갈등과 이산가족의 고통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를 훼손해 가면서 정적 이익을 추구했던 과거의 사람들이다. 이제 싹 분치를 다시 해서 다른 모습인 척 하지만 본질은 어디 가지 않는다라고 비판을 하셨고 또한 인제를 방문해서 군 전역자들과의 명심 토크에서는 원래 군대 안 갔다 온 인간들이 멸공, 북진 통일을 주장한다. 선제 공격 이런 것을 주장한다라고 윤석열과 정용진을 일타 쌍피로 후려쳤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정말 가짠치도 않습니다. 일반인들이 부동시로 군면제 받는 경우 얼마나 되겠습니까? 황교안 정도나 되고 윤석열 정도나 되어야 부동시 같은 걸로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자들이 입만 열면 뻘소리들을 해댑니다.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역시나 시원시원하고 논리 있고 설득력이 있어서 늘 신뢰가 갑니다. 자, 그런 반면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지율을 회복시켜 보겠노라고 연일 국민 갈라치기에 나선 윤석열은 어제도 역시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기 위해 웃기지도 않는 소리를 하며 문재인 정부를 공격했습니다. 윤석열은 부산 선대위 결의대회에서 이런 발언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떤가? 편이 나뉘어 갈등을 반복하고 있다. 이 나라를 이끈다는 사람은 부패와 반칙을 저지르고 있다. 정책의 잘못된 방향 설정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국민 숨소리를 모른 채하고 오히려 자기들이 공정하고 정의롭다는 말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불의에 대한 침묵은 그 결과보다 더 나쁘다. 이번에는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부패를 저지르고 누가 반칙을 저질렀다는 것일까요? 역대 그 어느 정부 때보다도 청렴하고 깨끗하며 반칙이 없는 정부가 바로 문재인 정부입니다. 지적을 하려거든 콕 집어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부패이고 어떻게 반칙인지 말을 내야 하는데 무조건적으로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기 위해 주어도 없이 부패와 반칙을 일삼는다고 입을 텁니다.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죠. 어떻게 감히 본인 입에서 뻔뻔스럽게 저런 소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본부장 비리 의혹이 차고 넘쳐서 온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자가 말이죠. 적어도 당신이 할 말은 아닌 듯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자주 쓰는 속어가 있습니다. 사돈 낱말하고 자빠졌네. 열린민주당의 황희석 의원은 윤석열의 이 같은 발언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적어도 당신이 할 말은 아니지. 당신과 당신 마누라와 당신 장모는 어떡하고, 그리고 부산의 부패는 빨간당이랑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당신이 검찰총장 시절 어떻게 했는지 잘 생각해 보시라 라며 직격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부산저축은행 사건 특검하자고 하면 이런저런 핑계로 도망을 가고, LCT 사건 하면 또 윤석열 아닙니까? 여튼 윤석열에 대해서는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수많은 의혹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밤 8시 20분에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김건희 7시간 녹취 파일이 MBC 스트레이트에서 방송됩니다. 법원의 판결 이후에 일부 수정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계획했던 대로 방송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국임당이 이 방송을 준비 중인 MBC를 향해 느닷없이 반론권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양수 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에서 MBC의 기획 취재 의도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정상적인 반론권을 보장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측의 여러 의혹과 녹취 파일에 대해서도 균형 잡힌 보도를 할 것을 촉구한다 라며 이재명 후보의 녹취 파일도 공개하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윤석열의 말대로 정말 가짠치도 않습니다. 아니, 김건희 본인이 기자와 수십 차례 통화하면서 싸지르고 싶은 말 다 해놓고 이제 와서 문제가 될 것 같으니 반론을 한다고 하면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영부인 후보가 기자와 통화하면서 속에 있는 말, 본인이 생각했던 말, 실제로 있었던 말들을 다 쏟아놓고 이제 와서 반론한다고 그게 수습이 되겠습니까? 또 허위 이력,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서 해명한 것처럼 또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반론이라도 하실 겁니까? 반론을 하시려거든 방송이 다 방영이 되고 그 방송된 부분에 대해서 잘못 보도된 부분이 있더라면 김건희가 직접 기자회견 열고 7시간 반론하시면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국임당 그런 거 잘하지 않습니까? 본인 육성이 나갔으니 선대위 통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해명을 해야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물론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의미는 없겠지만 말이죠. 제 평생에 방송이 설레며 이렇게 기다려지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대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